여기가 지금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GLF인데요. GLF가 그 뱅크 호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사건이 절차가 있어서 그것이 불법적인 것을 알고 10월 3일 날 보도자료에 그 한글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주 맨하탄 한글말 하면 지방법원인 수프림 코트 오브 더 스테이트 오브 뉴욕 맨하탄 카운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사건 번호는 653-523-2022고요. 판사님도 정해졌습니다. 고소인은 우리 여기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이고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개인 또 회사를 포함해서 총 13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피고소인이 더 나오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명단도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질문 받고 또 우리 배회장님이 좀 도와주시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준비한 그 사건 개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소장에 오늘 기자회견은 그 고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를 뭐 비방하거나 또 이제 법률적으로 앞으로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뭐 헐뜯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 사건 개요가 여기 이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적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세요.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필요한 돈이 100만 불인데 은행에서 110만 불의 론을 일으켜서 10만 불은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따로 은행 어카운트를 열게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게 하면서 그 돈은 거기다 이자를 빌린 사람이 내게 하면서 그거는 은행에서 얼마 동안을 간직하고 있는 강제로 그걸 가게 하면서도 동시에 대출 이자를 내게 하는 그 일종의 저희가 보기에는 그는 일종의 꺾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꺾기인데요. 그런 관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불법적이다.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뉴욕주와 연방은행법을 확실히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할 때마다 은행에서는 더 높은 이자, 뭐 스페셜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다음에 또 이자에 대한 이자, 그리고 비용 수수료, 그리고 은행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시켜서 갈수록 이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영어로 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디폴트 말하자면 이제 론이 이제 있는데 은행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해서 그걸 디폴트를 시킵니다. 말하자면은 집을 뭐 불이행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그때마다 이자를 부과시키고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그다음 그걸 이제 디폴트한 걸 그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션 합니다. 말하자면은 한꺼번에 다 갚아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포클로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카운트를 아까 거꾸로 만든 이 어카운트를 은행에서 차압해서 그 돈을 몰수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뱅크오프에서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우리 이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그 빌린 돈이 그 이번에 코비드 19으로 그 전부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의 그 이렇게 그 여러 기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론을 준 그 돈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까지 그건 SBA 론이 연방 SBA 론이죠. 그 돈까지 그 이제 그 은행에서 전부 다 그 차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금액을 뭐 정부나 또 고객한테 돌리지 않고 이걸 빼앗아 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 세 가지로 이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래도 사건마다 이게 그 돈을 부과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양털치기 또는 뭐 양털깎기 이렇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뉴욕주 은행법과 또 연방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프로드 사기이고 또 미스레프레젠테이션 거짓말이고 또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지 않았냐 해서 총 13가지의 코스 오브 액션 이게 이제 법률적 용어인데 그 이제 그 법의 요건이죠. 13가지 거를 위반했다 해서 저희가 이제 뱅크오프를 뉴욕에서 그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개로 말씀드리고 우리 배장님 좀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기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회장님. GLF 대표로 있는 배인환입니다. 이게 이런 그 어떤 한 개인이 이 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특히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센트럴 뱅크가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그 개인 그 프라이빗 뱅크죠. 그래서 이 은행 구조가 상당히 그 은행법 이런 게 굉장히 그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많이 달라요. 언페어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쉬운 예로 론을 넣게 되면은 뱅크에서 론을 모기지나 그 론을 받게 되면은 거기 변호사 사야 되죠. 그리고 은행은 은행대로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는 철저하게 은행을 보호하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아주 경험이 많고 그런 변호사고 내 변호사는 항상 돈 내는 게 아깝고 그러니까는 정말 주위에 무슨 뭐 친척 뭐 이렇게 갖고 갑니다. 가면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 변호사비는 누가 내요? 내 변호사는 물론 내가 내지만 은행 변호사 있죠. 내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내 변호사는 1,000불을 주는데 은행 변호사는 1,000불짜리 아니에요. 5,000불짜리예요. 그 변호사 그 비용까지도 누가 냅니까? 돈을 빌려오는 그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은행은 보통 은행은 사실상 고객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거고 그럼 은행 측으로 볼 적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고객이에요. 그럼 고객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은행에는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그 책임과 뭐 이런 거를 은행에서 돈 빌려본 사람은 알지만은 이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한번 얘기해보면 이만큼이잖아요. 그 서류가. 보통 400페이지, 500페이지는 보통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읽어봐요? 그것도 이게 하여튼 그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어려운 사정에 있으니까 미국계 은행은 여간해서 찾아가기가 힘들고 그래도 말이 통하는 우리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얻었을 때 하고 나중에 이걸 해내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당신 사인했잖아. 이건 전부 간추랙이니까 사인했잖아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삽니다. 근데 제가 42년 동안 저 미국 생활을 했는데요. 쭉 해보니까 그래도 이 부동산 사업이 그게 참 다행이에요.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맨주먹으로 와서 이렇게 뭐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이렇게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내가 나이가 77세인데 77세 나이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부동산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사업은 은행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집 한 채 살려고 그러는데 집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그걸 100만 불짜리 살려고 그러면 100만 불 저축하려고 해보세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집을 사고 그 모기지를 내면서 그 사는 게 그게 우리 그 미국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태인은 지금 전체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2%의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전 재산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거는 20%가 넘는데 지금 이렇게 그 팬데믹 이런 거로 해서 경기 소요가 되고 나면요. 금세 30% 이상이 됩니다. 그럼 한 민족이 그 말은 그 랜드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은 앞으로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유태인들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머리나 모든 게 다 똑똑하고 한 거는 뭐 뒤질 바가 아닌데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갖고 있지 않은 게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론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이런 그 부동산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큰 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모기지를 한 20여 개의 그 모기지를 갖고 있어요. 빌딩마다 이제 모기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여기 있는 그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옛날에 그 수녀원이에요. 수녀들 숙소인데 여기 위에는 방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이나 이런 그 학생들이 와서 저도 유학생이었으니까 그런 그 장소를 만들고 그러면 또 그리고 여기 이런 세미나 룸 같은 게 많으니까 이게 동포사회의 커뮤니티 센터로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세일을 내야 돼. 이 30년 리스를 얻었지만 매달 만여 불의 이런 그 렌트를 내니까 이게 수입은 없고 좀 힘들죠. 그래서 이놈은 렌트 좀 안 내고 할까 하고 산 게 여기 문제가 된 저기 칼리지 포인트에 그겁니다. 저건데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살 적에 205만 불에 샀어요. 그거를 아주 형편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전부 수리를 해서 이렇게 100여만 불 들여서 수리를 한 거니까 205만 불에 사는데 절반을 102만 5천 불을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102만 5천 불은 그 성당에서 이제 캐톨릭 그 처치에서 셀러 모게지를 줬어요. 그 2년을 받아가지고 그때 2년을 해서 저걸 내면서 그 수리를 다 하고 거기다 뭐 유치원도 만들고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성당에서 그 뭐 돈이 필요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이제 그 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위셔뱅크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어프레이저 가격만 해도 이게 450만 불이 나오는 건데 돈 102만 5천 불 빌리는 건 그 일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위셔뱅크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어카운트가 한 10개가 넘었어요. 그 돈으로 따지면 한 200만 불 이상이 항상 거기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시 은행 하려고 그러면 어프레이절 피 내죠, 뭐 엔바이런먼탈 내죠, 뭐 이 모게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110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110만 불 받아서 102만 5천 불 내면은 7만 5천 불에 돈이 남죠. 거기서 이제 비용을 뭐 한 2만 불인가 이렇게 내고 나머지 5만 4천 얼마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거를 내가 나한테 주면은 되는데 그걸 안 줘요. 그걸 안 주고 한 9개월만 홀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은행에 이 자금 이 지불 준비금이 없어서 난리니까 9개월 동안만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만든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그런 건지 몰랐죠. 그랬더니 그게 바로 말하는 compulsory demand deposit이에요. 따로 어카운트를 써서 9개월 동안은 그거를 그 은행 가지를 못하고 거기다 놔두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102만 5천 불을 갚고 돈은 110만 불을 얻어서 110만 불에 대한 이자를 다 내고 그러면서도 그 돈은 내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꺾기야. 그게 9개월 후에 그거를 릴리스를 해주면 좋은데 9개월 후에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5년 동안을 쭉 그대로 놔두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디폴트를 걸어가지고 이걸 그걸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뭡니까? 돈 실제로 쓴 거는 102만 5천 불 쓰고 빌린 명목은 110만 불을 빌려가지고 110만 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냈으니까는 사실은 4.5%가 아니라 5%가 넘는 게 되죠. 그렇게 내는 게 그게 지금은요. 어디 가서 한국계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또 특히 리파이낸싱 할 때 보면은 100만 불을 여기 적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100만 불이 필요하면은 110만 불을 주고 거기서 비용 공제하고 나머지는 릴리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은행에다가 디파짓으로 넣어두고 돈은 나도 뻔히 보면서 쓰지는 못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말하는 그 꺾기예요. 소위 말하는 꺾기인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게 불법으로 판명이 났고 미국에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전인가 내가 지금 20여 개 다른 은행, 중국계 은행, 무슨 별 은행이 다 있는데 어느 하나도 이런 꺾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계 은행은 요즘에 가서 얘기만 하면 꼭 저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은행에서 봐줘야 되는데 우선 저런 그런 짓을 계속 하게 되면은 지금 맨하탄에만 해도 유태인들이 소유한 건물 부동산이요. 전에가 65%인데 지금 아마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의 그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랜드로드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은 다 거기에 테넌트로 맨날 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서 건물에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주면은 그러면 우리 괜찮잖아요. 근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 모게지들을 얻어요. 모게지를 얻어서 은행에다가 모게지 불입금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100만 불의 이 수입이 있는데 그거를 세금을 내게 되면 50만 불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내기 위해서 몇백만 불을 또 은행에서 얻어서 돈을 갖다가 70만 불이냐 이 정도를 모게지로 내게 되면은 이익은 30만 불밖에 안 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70만 불 모게지를 내서
비용으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보면은 그 70만 불이 그 랜드로드 건물 주위에 또 다른 그 은행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은행과 해가지고 은행이 만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주머니에서 돌고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대출해 주는 거는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팽창하고 이렇게 그 미국의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흐름을 그거를 이해를 하고 우리 한국계 동포은행에서 이런 거를 잘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 머지않은 날 미국의 20% 30%가 아니라 2%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랜드로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은행이 굳건하게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 해봐야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이거 다 갚아버렸어요. 다 갚고 은행하고 싸워봐야 데미지가 별로 없지만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해도. 이걸 그냥 놔두면 우리 한국계 은행들은 이걸 그냥 아나무인적으로 할 거고 우리 동포들은 그냥 거기 시달리고 이렇게 평생 동안 읽은 거 그런 걸 잃게 되고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떠들면 거기에서 이번에 이걸 뱅크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이렇게 지금 꺾기 하고 있는 게 만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동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소리를 내면 적어도 그 은행을 망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 꺾기나 양털 깎기 하는 거는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양털 깎기가 저게 뭔지 이제 아까 그 꺾기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양털 깎기라는 건 뭐냐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적에 있죠. 빌려줄 적에는 그 빌리는 사람은 거의 그 초이스가 없어요.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아까처럼 그 꺾기를 하라 그러면 꺾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사인을 하고 그냥 빌리는데 이 은행이 얼마나 갑질을 하냐면은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게 5년 만기가 되죠. 5년 만기 그거 하게 되면 5년 동안 잘 붓고 하루도 늦는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했으면은 정말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저거 해야 돼. 상 주는 건 고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원을 할 적에 5년 동안 지나갔으면 거기 원금 갚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한번 그 어프레이저를 다시 해요. 그럼 어프레이저를 다시 하면 돈 들어가죠? 어프레이저는 뭐 그렇다고 그래. 그러나 하더라도 그 대강 거기 시세만 보면 그거 아는 거지. 그걸 뭘 또 딴 데 써서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검사. 그 전에 괜찮았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또 다른 환경검사 하죠. 어떤 거는 서베이어까지 붙여요. 아니, 건물이 발이 달렸습니까? 뭐, 움직입니까? 이런 거. 그런 온갖 비용을 다 하고 또 다시 변호사비 내고. 그러니까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데로다, 이게 너무하다, 괘씸하다 그래갖고 다른 은행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그 모게지 어사인먼트라는 게 있어요. 모게지 어사인먼트는 우리 미국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100만 불을 빌리면 100만 불의 2.5%인가를 내야 돼, 세금으로. 빌리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빌려가지고 또 그것까지 내고 좀 빌려주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빌리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 은행에 100만 불 빌려가지고 있던 걸 갖다 다른 은행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 빚은 똑같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세금을 여기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받을 때는 그걸 써주는 게 모게지 어사인먼트예요.
근데 미국계 은행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뱅크 오브 오픈은요, 그걸 가지고,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어? 250만 불짜리를 그 은행에서 너무 이자가 비싸고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가려고, 다른 은행에서 더 이자 낮은 걸로 다 하게 되면은 그 갚으면 돼. 자기 받으면 되는데 그 모게지 어사이먼트를 안 해줘요. 예? 그러면 난 여기 가서 시간은 없고 이건 얻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4만 얼마를 갖다 250만 원, 거기 5만 불 돈을 세금으로 더블로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한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가 거짓말하고 무슨 저거 한 게 아니라 이게 비일비재해요. 또 그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만 해도 그렇습니다.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는 여기서 돈을 빌려갖고 갚잖아요. 500만 불을 빌렸는데 이게 이자가 5%야. 근데 다른 은행에서 3% 해준다 그러면 그거 가고 싶잖아요? 얼른 가고 싶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가면은 이게 너 5년 계약했어.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빌린 그 해에 돈을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5년이면은 5, 4, 3, 2, 1 그래요. 첫 해에 갚으면 5%. 그게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불을 5% 페널티를 내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쨌든 그 다음 해도 다른 은행에 갈 그런 그 찬스가 없어요. 그걸 내려면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내야지, 다시 이거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묶여 있게 되고 또 끝나게 되면은 그게 아마추어제이션으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자만 많고 원금은 조금씩 까나가잖아요. 그 30년이면 30년 아마추어제이션이면은 끝에나 가야지 이게 또 원금이 많이 까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5년 기간은 5년 하고 나서 거기서 연속해 주는 게 아니라 5년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30년짜리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이자만 갚다 판나는 거죠. 이러한 그런 거를 악용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110만 불을 빌려가지고 10만 불에 그 5만 얼마는 구경도 못했어요. 거기 그 컴퍼서리 디파짓, 그 디맨드 디파짓 그 어카운트에다가 집어넣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칼리지 포인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거는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맹렬히 싸웠어요. 데모도 하고 뭐 맹렬히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시에서 또 저를 갖다가 굉장히 나쁘게 봤죠. 그래가지고 이게 non-profit이고 이거는 부동산세 보세요. 제가 이거 10년 동안 이거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기도 수녀원 그거 했던 거고 똑같은데 여기는 부동산세를 안 내잖아요. 이게 캐톨릭에서. 근데 나는 거기는 부동산세를 갑자기요 소급해가지고 60만 얼마를 갖다가 소급해서 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급한 거 아니라 페널티 뭐 이자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 여기 갖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밀려 있는 게 130만이 넘어요. 이게 저거 한 게 그 면제되고 뒤로 아무것도 안 내던 게 이 130만 불 지금 이게 뭐 120만 불 뭐 이렇게 이게 매년 또 이자까지 붙여갖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항의를 하고 싸우고 연방법원에다가 이거는 리텔리에이션이다 이런 보복이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리스펜던스라고 그러는데 소송 중에 있는데 이 뱅크 오브 호프에서 이게 옳다 잘 됐구나 한 거예요. 이 돈 모게지를 얻으면은 이게 하여튼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세라든가 그 수도세라든가 이걸 제때에 내야지. 안 그러면 그게 디폴트야. 못 내는 거. 근데 이거 130만 불 이거 그냥 내라고 그런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걸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고. 은행에 뱅크 오브 호프에 빌린 거는 지금 저거 해봐야
갚아가지고 90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그것도 또 이제 뭐 이 강제 그 디파짓 한 거 저들이 빼갔으니까 15만 불인가 빼갔으니까 80만 불 정도가 원금이에요. 근데 그걸 때문에 이거를 이거 그걸 위반돼서 모기지 부는 걸 입에 했으니까 이제 몽땅 갚든지 언제까지 갚아라. 그 모든 그것이 그게 양털깎이에요. 너 싫어? 그럼 빨리 갚어. 이렇게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그걸 원한다 그러면 내가 갚는다. 너희 은행에 있는 것만 해도 이만큼인데 그걸 내가 못 갚겠다 그랬더니 이자가요 스페셜 인터레스트라는 또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디폴트 된 거는 디폴트 된 날부터 스페셜 인터레스트예요. 4.5%의 이자를 내던 거를 9.5%다가 점핑을 했어요. 예? 그렇게 9.5%로다가 그 이자를 내고 그동안에 이제 그 몽땅 갚을 때까지 9.5%에다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변호사비, 예? 그 소송, 포크로즈하고 이런 소송비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부과를 해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가 이 사업하는 사람은요, 이 디폴트를 당하면 다른 은행에 가서 이 사람 저 뱅크 오브 호프에서 디폴트 한 거야. 그럼 그 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에서도 건드리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발이 넓고 이렇게 그 다른 은행 거 수없이 하고 하는데 이건 그럼 자동으로 자기네 빼나가갖고 하루도 늦은 적이 없어요. 그 기간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해봐라. 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노여를 써가지고 이제 거기서 포크로즈 하는 거를 대항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졌어요. 지면은 그걸 바로 어필을 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 내 변호사가. 그럼 내가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건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그걸 빨리 그냥 갚아라. 갚는데 80만 불, 원금이 80만 불 있으면 그것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받아가면 얼른 갚을 텐데, 변호사비, 여기 그 눈덩이처럼 이게 커진 거야. 아니, 그걸 다 갚아야 돼. 그 내가 노트를, 그리고 또 또 시하고 또 싸워야 되고. 이런 정신없는 이런 건데,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설마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내가 그러면 그 노트를 내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 했는데, 나한테는 회의해갖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이런 방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갖다가 페어뷰라고 하는 그 시애틀에 있는 그런 노트만 사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루 이자다고 하고, 디폴트 된 거는요, 인터레스트는 지 맘대로야, 이게.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 액수를 만들어가지고 며칠 날까지 안 하면은 포크로즈 하겠다. 그래서 돈을 냈어, 거기다. 그냥 할 수 없어갖고 그 80여만 불 있는 걸 그 원금을 갖다가 다 냈는데, 기가 막히게도 원금을 그걸 제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비 저런 거 이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다 제하고 원금은 아직도 30여만 불이 남아 있어. 네? 그리고 그 30여만 불 때문에 저 450만 불 어프레이저 가격 나오는데 그걸 갖다 지금 후크로즈 해갖고 옥션에 붙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동산세는 부동산세로 이렇게 있고. 세상에 이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야, 어떻게, 저는 맨주먹으로 정말 미국에 와서, 여태까지 40몇 년 동안 참 축복받아서, 부동산도 여러 개 갖고 있고, 지금 이 부동산 강의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20년을 더 20년을 더 산다고 그래야, 20년을 더 살아도 97살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좋은 일 좀 하나 해보자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걸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네. 이게 바로 양털깎기예요. 그냥 거기다 별로 다 집어넣고 뭐 스페셜 인터레스트 이런 걸 해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래도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꼼짝을 못 하는데 보통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이유는 얘네들이 12월 19일까지 그 답변을 해서 모션 투 디스미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자기네들 다 계약상 네가 사인했지 않냐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람이 특히 뱅크가 우후죽순으로 동포은행이 생기는 건 좋은 건데 저들끼리 과도한 그런 전쟁 이 경쟁을 하고 이 사람은 필요 없어 내보내야 돼 하고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뭐 부동산 이건 뭐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그것 때문에 다른 뱅크로 옮기지도 못하고 또 내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양털깎기로 그냥 이것저것 무슨 다 부담해서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몇 년 동안 갚았는데 이런 저기 하고 이런 억울한 거를 당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당하는데 우리 동포들은 어떡할까요? 우리 동포은행이 이 동포들을 보살펴주지 않고 그거를 갖다 법이 서툴고 영어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억압을 하고 하면은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살 거야? 맨날 저기 랜드로드는 집주인은 말도 아니고 맨날 세인에다가 남 들러리 쓰다 말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은행들이 이런 짓은 딴 건 다 고사하고 그래도 꺾게 하고 양털 깎게 하는 거. 요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희생자들이 좀 더 단합해가지고 스트롱하게 항의할 때 이 동포은행도 우리가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